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는데 미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승인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바로 그냥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일단 모더나의 주가가 예. 상당폭 오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어젯밤 오늘 새벽에 주가만 좀 보면은 역시 이제 완전 승인 표현 뭐에 따라서 정식 승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화이자라는 큰 모멘텀 하나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새벽 끝난 장 보면 화이자는 한 2.5% 가까이 올랐고요. 모더나는 거의 한 8% 가까이 이제 급등한 채로 끝났는데 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식시장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그리고 전체 경제 뭐 이런 쪽을 좀 바라봐야 될 것 예.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는 뭐 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전히 바이오 업종에 대한 추천이 분모를 이룹니다. 특히 우리의 서학개미들도 아마 예. 화이자, 모더나 굉장히 많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이제 베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식에 오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팔아라처럼 저는 이렇게 정식 승인이 난 이게 큰 이제 하나의 바이오 테마 또 하나의 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19라는 이 재료의 소멸일 수도 있겠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라는 예. 생각을 좀 들고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정반대 사이드. 의식주 관련한 실생활, 뭐 나아가서는 이거를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 고물가주 뭐 이렇게도 표현도 예. 하게 되는데 이런 쪽으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유동성에 힘에 입어서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을 했다면 네. 이제는 손에 잡히는 주식 쪽으로 실물 경제 위주의. 예, 실물 경제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가 바뀌지 않을까. 물론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제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고요. 어쨌거나 지금 가장 큰 금융시장, 세계 경제에 이 주목하는 눈은 미국이죠. 미국의 과연 테이퍼링, 지금 매달 1,200억 달러씩을 시중에 뿌리는 것을 얼마나 빠르게 0으로 만들까, 줄일까 하는 것인데요. 역시 이달, 이번 주입니다. 예. 26일 밤이니까 우리가 27일 날 아마 오겠죠. 27일 날 있을 결과가 나오게 될 잭슨홀 미팅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최근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막 바이오가 다시 한번 열풍을 부는 데는 원래 이 잭슨홀 미팅을 대면 접촉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급변하게 어제 그제였죠. 이제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로 바뀌었고 3일짜리 회의였는데 이걸 하루로 또 일정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아직은 테이퍼링은 말 안 나올 건가 보다. 예.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네. 최근에 IT 기술주가 다시 오르고는 있는데 뭐 제 생각을 묻자면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시 인플레가 확인이 되고 우리 실생활이 예. 열게 되고요. 특히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당장 뭐 10월, 11월만 돼도 저는 이제 북적북적 되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예.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긴축도 이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 가지 좀 생각하실 것은 금리 올린다고요. 네. 뭐 막 무너지는 거 아니고요, 경제가. 또 테이퍼링 한다고 막 와장창 깨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충격은 있겠지만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다시 또 견조하게 또. 견조하게 올라가는 것이죠. 매번 그 몰핀 맞고 어떻게 삽니까? 한 번은 끊어내야 되는 거니까 또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바이오 업종의 훈풍이 전체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바이오는 요번에 훈풍을 예. 다 받았다는 쪽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계속 간다 하고 앞으로 뭐 국내에서도 바이오를 더 추천하는 종목이 네. 많이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충분히 받았다. 전체 받을 만큼. 주식시장판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차라리 좀 무거운 주식이라든가 예. 뭐 정유화학이라든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먹거리, 예. 식음 음식료라든가 이런 우리가 그동안 좀 버렸던 뭐 좀 어렵게 말하면 가치주라고 네. 하죠. 그런 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큰 물줄기가 예. 바뀔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예, 주식시장의 차원에서 좀 살펴봤고 그렇다면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불이 붙을까요? 기대감이? 네, 분명히 단기적으로 붙을 수 있겠고요. 예. 앞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다른 나라들 보면 우리도 결국 이제 9월 말, 10월에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시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시장이 열릴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뭐 소활동이 또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할 여러 것 같은데 부분에. 예. 문제는 그 시간차를 잘 맞춰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영업자가 거의 무너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덜 무너진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가 와야 살아날 텐데 예. 꽤 많은 자영업자와 꽤 많은 실물 섹터가 무너진 다음에 위드 코로나가 와버리면 이때부터는 이게 좀 미스매치가 예. 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분들, 어쨌든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위드 코로나 때까지는 좀 버텨내는 이제 그런 예. 것들이 굉장히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의 충격파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여름쯤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네. 한국은행은 그런가 하면 금리 인상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게 기존의 예측이었는데 이 예측과 관련해서도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26일입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한국은행이 오전에는 26일 날 아침에는 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날 밤에 넘어가면 이제 미국에서 화상회의로 이제 잭슨 홀 미팅을 어떻게 될 거라고 하게 되는데 보세요? 저는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일단은 한 표를 인상이 던졌거든요.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현재 다수설과 소수설로 보면 예. 다수설은 원래는 인상인데 코로나19 이 델타 변이 충격 때문에 한 번 더 이번에 못할 것이다 하고 그날 밤 잭슨 홀 미팅을 보고할 것이라는 게 다수설이긴 하나 저는 왜 이번 주 목요일 날 드디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의 첫 발을 내릴 거라고 보냐면요.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일단은 특히 가계부채와 인플레와 나아가서 언급은 안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만 콕 집어서 보면 최근에는 정말 이례적인 조치가 나왔죠. 예.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이긴 하지만은 뭐 11월 말까지 못하게 한다. 전세담보대출 못하게. 이거는 대출을 진짜 예, 엄청 꼭꼭 죄더라고요. 예, 결국 그런 정도의 그 모습을 보이는데 예. 금융당국에서는 한국은행이 발맞춰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일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0.25%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가 내수는 힘들지만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으니까 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부담을 굉장히 덜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약간 기술적이긴 하지만 지금 느닷없이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치가 뚝 떨어지는 원화 약세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현재 환율이 오르는 것은 결코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그 나라의 가치를 높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환율 차원에서라도 저는 한국은행이 이번 주 목요일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이 시간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목요일. 주에 저희가 이번 얘기를 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나눠볼 알 수 수 있겠네요.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거리두기도 연장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예.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때까지는 뭔가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폐업하는 정확한 건수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뭐 신고도 늦게 하고요. 네. 예, 타임차가 있어서. 그런데 이 표를 하나 보면은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 건수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역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019년에는 200만 원씩 주는 그런 건데요. 지원금인데 뭐 채 3천 건대였었는데 이제 2021년에 벌써 12,000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 폐업은 저거보다 더 많죠. 네네. 예, 저거는 이제 지원, 200만 원 그 지원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렇다면은 지금 거의 소상공인들은 못 버티고 있다라고도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인데 일단은 뭐 당국에서는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부터는 뭐 합리적으로 보상해 준다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 나오고 있지만 가게라는 게 한번 문 닫으면은 그 후유증이라든가 뭐 충격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저소득층에게는 국민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고 하던데 네, 이건 어떤 이건 소식입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1인당 25만 원씩 예. 나가는 거 외에 이제 저소득층, 뭐 차상위층이라든가 뭐 나홀로 이거 다 통계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10만 원으로 지급이 되는데 일괄 지급이고요. 이건 바우처가 아닙니다. 이미 다 계좌나 이런 것들이 네. 다 동사무소 차원에서 다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10만 원이 먼저 지급이 되고 그 1인당 25만 원은 별도로. 아마도 그거는 예. 이제 코로나19 추이에 맞춰서 뭐 추석 전 지급일지 뭐 추석 후일지 그게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